제가 이제 타이틀을 모든 파킨슨 환자가 알아야 될 이런 사항들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의뢰해서 이제 환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의뢰해서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금방 잘 하셔서 그 덕을 보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또 그래요. 또 이런 이제 교육 장소에 나오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잘 하시는 분들인데, 안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또 문제긴 한데 어떡하겠습니까? 서양 속담대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해봐야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는 자꾸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들은 것 같아서, 잘 아시는 분들한테 잘 아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새겨드릴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파킨슨 병이라는 그런 진단을 듣고 나면은 그야말로 이제 청천 병력이고 이제 무너지는 것 같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환자뿐만 아니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오가는 그러한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게 없어지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엄연한 그러한 현실이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일은 터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습해야 됩니다. 거기 주어진 그러한 상황 내에서 가장 잘 헤쳐나가려면은 그러면 이제 똑똑해야 됩니다. 그냥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어떡하나 걱정만 해가지고는 전혀 될 일이 없습니다. 주저앉아가지고 이거 말이죠. 남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자기가 일어서서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 같아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처럼 이런 시간에 와서 하나라도 자꾸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배워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비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갖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또 추가되어야 되겠다,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따가 질문도 받고, 오늘 말씀을 못 해주셨으면 다음에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의뢰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그러한 건데, 그거는 정말 시간도 짧고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가장 개인적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교육 시간을 갖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거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거 이제 다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회를 다 잘 이용을 해서 정말 어려운 그런 난관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료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분당 15분씩만 진료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면 아마
그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될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은 입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해야 될 문제도 있긴 있겠지만 그 외래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그 맡은 환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한 번씩은 봐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장으로 해서 제가 3개월, 4개월 어떤 분은 6개월, 1년 한 번씩 이제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할 말을 다 해야 됩니다. 할 말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할 말 다 못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짧고 두 번째는 잊어버리고 세 번째는 긴장해서. 자, 여러분들 외치십시오. 메모해오자. 외치세요. 자, 다시 한번 외치세요. 메모해오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과 빼먹을 까닭이 없습니다. 메모해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종이 말이죠. 어디에다가 끄적끄적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뭐더라 해가는 정도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말이죠. 타이프를 쳐가지고 저한테 보기 좋게 폼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는 뭐였고 진행은 어떻게 되었고 지금 궁금한 건 뭐고 이렇게 조목조목 해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어떤 분들한테 더 좋은 진료를 해드릴 수 있겠어요? 명확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오시면은 아는 백성이라야 사는 거고 정신을 차려야만이 여러분들이 호랑이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것을 갖다가 전부 드리고 싶어도 그걸 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보세요. 메모를 몇 페이지를 해오더라도 좋아요. 몇 페이지 해오더라도 안에 있는 증상 전부 다, 불평 전부 다, 그리고 궁금한 것 전부 다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에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대답은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원하는 대답은 뭐냐? 병을 없애달라는 게 여러분들의 원이에요.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치료법 내에서 여러분들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도록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병의 상태가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은 꼭 메모를 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들이 말이죠. 또 모든 걸 저한테 맡기는 건 좋은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약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약을 먹는지, 약의 이름, 색깔, 크기 여러분들 매일매일 먹으면서도 물론 제가 다 알죠. 연세도 많으시고 또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약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약의 이름, 용량,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잘 아셔야 돼요. 그것들이 변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파키는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파키 상태를 갖다가 잘 조절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는 그러한 약물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꼭 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약 복용 시간도 말이죠. 정확하게 복용할 때하고 그냥 대충 복용할 때하고 차이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
또 하나 이제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처방하는 약 말고도 서울대학병원 내에서 이제 처방하는 약들도 있고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약을 드시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먹는 약들은 제가 컴퓨터로 들어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약들을 먹는구나 제가 알고 이 약은 드시는 게 문제가 없고 어떤 약은 드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혹은 어떤 약들은 바꿔야 되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나은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먹는 약들은 제가 처방전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처방전을 약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약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약국이 우리나라의 그저 제약회사가 250개라고 그래요. 250개 제약회사에서 한 회사에서 10개만 약을 만든다 하더라도 2,500개입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다 알 방법이 없어요. 2,500명의 학생들의 이름을 제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 이제 제가 흔히 보는 약들은 제가 알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약의 이름이 적힌 처방전을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 복사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그러면 제가 그 약을 보고 물론 이제 그 약을 갖다가 그 처방을 받았을 때 저한테 허락을 받고 먹으라는 일이 아니에요. 일단 그 저한테 의뢰 오기 전까지는 그 약을 드셔도 좋은데 그 다음에라도 오시면은 제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약을 먹어도 됐는지 안 했는지 사후 검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약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그 치료하는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의뢰해서 말이죠.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약을 써가지고 잘 조절되던 분들이 문제가 생기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걸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또 이건 소소한 문제 같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그 약을 먹다 보면 말이죠. 어떤 때는 약을 빠뜨리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약이 남게 되는데 알약을 갖다 세워오세요. 의뢰에 오셔가지고 제 앞에서 약봉다리를 펴놓고 말이죠. 이만큼 남았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환자들이 10명, 20명 기다리고 있는데 곤란하죠? 어떤 약이 나와 있는지 세워오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약을 처방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건 소중한 시간이 말이죠. 알약을 세는 이러한 그 불필요한 막 그런 그 낭비되는 시간으로 그 전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검사. 서울대학병원에서 와서 다시 검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하는 검사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새로 검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검사는 검사를 갖다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한 검사를 갖다 여기 와가지고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다음에 와서 또 확인을 해야 되죠. 그것도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시간 낭비고 저도 시간 낭비고 전에 검사한 내용들은 저한테 가져오세요. CT나 MRI 말이죠.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 서울대병원에 와서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서울대병원에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서울대학병원에서 새로운 사진을 찍다 하더라도 옛날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변했는가를 갖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진이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옛날 사진하고 변화가 없으면은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옛날 사진은 지금 어떻게 찍더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사진은 옛날 사진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옛날 검사한 그런 내용들은 보관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서울대학병원에 꼭 제출을 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 옛날 그 검사 기록이라든지 사진들은 그 다른 병원에 가서 달라고 하면은 주게 돼 있고 기꺼이 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른 병원에 간다고 할 때 기꺼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검사를 드리고 사진을 복사해야 됩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요청하시고 또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또 하나 그 혈압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고혈압은 중풍의 원인이고 등등등등 막 이러한 그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고혈압만 신경을 쓰는데 파킨슨 환자한테서는 고혈압이 있는 환자는 고혈압을 따로 치료해야 되지만 파킨슨 병은 저혈압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병입니다. 저혈압 중에서도 누워있을 때는 혈압이 정상인데 섰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막 그러한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키는 유명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각종 파킨슨 약물은 기립성 저혈압을 악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기립성 혈압을 재우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꼭 그걸 재우십시오. 모든 분들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은 일어섰을 때 눈앞이 어찌러찌하고 골치가 띵하고 그 다음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졸도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겠죠?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뼈가 부러지게 되겠죠?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못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곤란합니다. 바로 그 전 시간에 여러분들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가장이라는 말 여러 번 쓰는데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몸에서 말이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처럼 이 파킨슨 치료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을 다 잘 지키셔야 돼요. 운동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같지만 사실입니다. 하루 운동 더 하면 하루 더 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루 더 건강하게 사신다고 생각하십시오. 1시간 운동 더 하면 1시간 더 건강하게 사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더, 한 달이라도 더 내 발로 건강하게 편안하게 걷고 싶죠.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열심히 걸으시면 됩니다. 아까 파킨슨 예방 얘기를 했죠. 걸린 것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조금 어느 모순이죠. 이미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걸린 것을 진행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어떠한 약물도 아니에요. 운동처럼 여러분들의 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운동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강하게. 그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운동은 오래, 많이, 그리고 강하게.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기립성 혈압을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재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신경과 외래에 말이죠. 혈압계가 있어요. 혈압계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한 번씩 해보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치료하면 안 됩니다. 왜? 혈압이라는 건 말이죠.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외래에 오시면 긴장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급하게 외래에 오느라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평상시 혈압하고 달라요. 그리고 또 혈압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험 한번 딱 봐가지고 이 사람 대학에 입학시키겠습니까? 이 사람 채용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그 사람의
평상시의 성적을 알아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을 대학에 입학시켜야 되겠다, 회사에 뽑아야 되겠다 결정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혈압 패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외래에 와서 재는 혈압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패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 번, 얼마나 여러 번, 그 혈압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1, 2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재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재는 걸 갖다가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정상은 혈압에 그렇게 공포심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재는 그런 정도 권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재셔야 되고, 그리고 혈압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혈압을 재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혈압을 갖다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번 재고, 낮에 활동할 때 한번 재고, 저녁에 와서 식사를 하고 나든지 아니면 주무실 시간에 한번 재고, 재가지고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지 않으면 믿을 게 못 됩니다. 노트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기록을 꼼꼼하게 하세요. 몇 시에 쟀다. 그 다음에 기립성 혈압이 있는 분들 있죠? 제가 기립성 혈압을 재라고 하는 분들은 아까 있던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앉아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 눈앞이 핑 돌고 어찌라고, 응?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중심을 잃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기립성 혈압을 재야 돼요. 누워있을 때는 괜찮아요. 누워있을 때 혈압은 130에 70입니다. 섰을 때 혈압은 70에 20입니다. 그런 분들이 꽤 돼요. 그런 분들한테 약물을 조절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안 돼가지고 말이죠. 그걸 모르고 치료를 하다가 병실에 입원한 환자인데, 제 앞에서, 제 보는 바로 앞에서 제가 왔다고 말이죠. 벌떡 서다가 기절해가지고 그냥 엉덩방에 찍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다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고혈압보다 어떤 면에서 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립성 혈압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재셔야 됩니다. 모르면은 일단 재보고 안심해도 되는지를 갖다가 저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자, 혈압을 집에서, 병원에서가 아닙니다. 집에서 혈압을 갖다가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 정도는, 2, 3일은 꼭 재셔야 됩니다. 하루에 서너 번 정도는, 한 3번 정도 아니더라도 2, 3일 정도는 재가지고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 제가 부탁을 하는 분들은 기립성 혈압을 재세요. 자, 기립성 혈압 어떻게 재느냐? 누워서 한 5분 정도 편하게 쉰 다음에 그 다음에 혈압을 재세요. 그 다음에 일어서서 1분 후에 한번 재시고, 또 3분 후에 재고, 5분 후에 재고, 시계를 아주 정확하게 말이죠. 1분 10초 후에 재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충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보시면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혈압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박히는 약물을 갖다가 바꿔야 됩니다.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혈압을 올리는 치료를 해야 돼요. 식사 방법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혈압을 갖다가 어떻게 재느냐? 혈압계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40대, 50대가 넘으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혈압계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 투자를 하지 않고 오래 살기를, 건강하게 살기를 갖다 바라는 것은 이거는 조금 넌센스입니다. 몸을 챙기셔야 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냥 잘 해결됐지만 50대, 60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챙겨야 되거든요. 챙겨줄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혈압과 당뇨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약국에 가서, 어쩌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재는 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당뇨는 그렇게 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혈압은 그렇게 아니거든요.
혈압계를 사가지고 팔뚝에 하는 겁니다. 팔목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전자혈압계 정확합니다. 그 수분 그 혈압계 있죠? 그 청진기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그냥 전자혈압계 사시면 돼요. 만약에 전자혈압계가 정확한지 이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전자혈압계를 들고 와서 병원에서 한번 전자혈압계를 재고 바로 그 다음에 간호사가 재고 그래서 두 개가 맞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혈압이 120인데 병원에 가서는 140이다. 그래서 우리 그 혈압계 믿을 수 없다. 맞지 않죠? 우리 집에서는 방안 온도가 24도인데 바깥에 나갔더니 실외 온도가 18도더라. 우리 방 온도에 틀리다. 맞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죠. 다른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재요. 그렇죠? 우리 집 온도계가 맞는지를 보려면은 내 온도계를 가지고 나가서 남의 집 온도계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혈압계가 내가 혈압을 재는 것이 정확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혈압계를 가지고 그 정확하게 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약국이면 약국, 그 다음에 그 병원이면 병원에 가서 한번 재보고 한번 재주십시오 해가지고 잰 다음에 두 개가 마저 한 5 정도 차이 나는 게 무슨 대수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정확한 겁니다. 10, 20 이상 차이 나면은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염려를 해야 되겠죠. 혈압계를 바꾸든지 아니면 재는 방법을 다시 잘 점검해보든지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혈압계를 사시고 혈압계를 재가지고 혈압을 재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의뢰해서 여러분들 혈압 재는 건 제가 잘 보지도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약의 그 부작용이 있는데 그걸 꼭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약을 먹고 불편하면 말이죠.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한 약물로 바꾸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이란 것은 그 음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이 좋고 어떤 사람은 저 음식이 좋은 것처럼 약도 어떠한 그 성분이기 때문에 약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좀 더 편한 게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좀 더 거북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안 되는 게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 음식도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가 있어 못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편한지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 불편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그냥 참고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조절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불편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지 말고 메모를 해오세요. 메모를요. 그 다음 슬라이드.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파킨슨 약이 병을 없앱니까? 그 얘기를 하죠. 저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근데 파킨슨 약은 증상을 없애는 약입니다. 이게 어디로 바뀌진 않아요.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병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걸 갖다가 마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잘 매니지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이제 책에 써놨던 얘기죠. 치료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획처럼 균을 없애는 그런 치료도 있지만 파킨슨 병은 뇌에 어떤 세포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 없어진 세포를 갖다가 채우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줄기세포 얘기 나오고 태아 무슨 중기세포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아직은 요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러한 치료들이 치료라는 그런 뜻이 증상을 없애는 거다 라고 아셔야 되겠어요. 병의 진행을 억제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병이 이제 초기에는 아주 만족스럽게 적은 양의 약물 가지고도 조절이 잘 되는데 병이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게 안 나타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약물이 있느냐 말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쭉쭉 뜯어가세요.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이 여러분들의 바램처럼 우리들도 굉장히 바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정말로 그 효과가 증명된 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은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이 그런데 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이 안 되어 있느냐? 그걸 증명하려면은 우리가 임상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임상 연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본 경험에 의해서는 제가 여러 환자들 보는데 말이죠. 제가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경과를 보면 10년, 15년, 20년 지났는데도 막 멀쩡하다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도 정말 아주 활동적으로 잘 지내고 계세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잘 지내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꼭 운동을 갖다가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나가세요. 여기저기 말이죠. 얘기들 나오는데 효과 증명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이타민 E 같은 경우에 저도 옛날에는 이제 바이타민 E를 갖다가 이제 처방을 했었거든요. 이유는 그럴 때 돼요. 이유 없이 그런 거 아닙니다. 코엔자임 Q 등등 해가지고 녹차도 그렇고 말이죠. 실험실 내에서 산세포를 가지고 실험할 때 내지는 쥐를 가지고 실험할 때는 그럴듯하게 나오는데 사람한테 했을 땐 그게 안 나온다 이거죠. 바이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서는 그럴듯한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실제로는 심장병의 빈도를 갖다가 높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꼭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달나라를 간다 생각해 보세요. 자, 달나라를 가는데 우리가 쭉 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봅시다. 쭉 가기만 하면 되죠. 쭉 어떻게 가요? 그 안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높은 산을 찾아서 가면은 달나라에 좀 더 가까워질 거다. 하늘 높이 가니까 말이죠. 자, 높은 산. 여기 한라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도 가고 말이죠. 그래서 가까워집니까? 가까워졌지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백두산 올라가도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도 온도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하죠. 등등 여러분이 생긴 것처럼 이러한 약물들이 아래에서 그냥 그렇게 보는 그러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걸 적용했을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럴듯한 그런 이유만 가지고 우리가 약을 갖다가 쓰는 것은 현명한 처사는 아닙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혈액순환제 개선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파킨 증상 중에 하나가 말이죠. 저리고 마저 등등 그리고 또 팔다리가 말이죠. 마비된 것 같고 등등 이것 때문에 중풍이라고 해가지고 혈액 개선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많이들 권유받았을 겁니다. 처음에들 많이들 이제 쓰셨을 거예요. 혈액 개선제 여러 가지 많죠. 진코빈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파킨슨병은 혈액순환 문제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혈액순환 개선제가 여러분들의 파킨슨 증상에 도움이 될 까닭이 없고 그런 약들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의 뇌혈관 질환 내지는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마비라든지 중풍 같은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파킨슨병하고는 관계가 없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운동이에요. 운동하면은 약을 먹는 것만큼 아마 그보다도 더 심장질환도 예방할 거고 뇌혈관 질환도 중풍도 예방할 거고 파킨슨병의 진행도 없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앞에 여러 가지 약물들 갖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한 이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고 막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도 그렇고 말이죠. 그죠? 생기도 그렇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쓸데없는 약 하나를 갖다 입에 넣는 그 시간을 갖다 여러분 운동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1초 1초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그 정성을 갖다 말이죠. 운동에서 쏟으십시오.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만족스러운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냥 먹을 시간에 나가서 그냥 운동에 도움이 될 그런 일들 하세요. 나가서. 자, 여러분들한테 헬스클럽 가라고 그러시면 돈이 없어 못 가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도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약들은 또 다 드시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도파민 제제를 갖다 오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여러분들 참 이 미신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마음 고생도 하고 실질적으로 도파민 제제를 갖다가 피하느라고 진짜 필요한 만큼의 적정한 용량의 약을 못 쓸 경우가 꽤 돼요. 그럴듯한 이론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럴 거라는 그런 정말 이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된 바가 없어요. 도파민 제제를 먹으면 나중에 마저 한 5년만 지나면은 약효가 없어지고 그리고 몸이 꼬이게 되는 이상 운동이 생기고 용량도 늘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병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용량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약중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의 진행을 갖다가 악화시켜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자연적인 경과이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용량을 늘려야 되는 것은 겨울이 깊어지기 때문에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두껍게 입기 때문에 겨울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갖다가 얇게 입고도 겨울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춥게 지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편안하게 지내시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뜨뜻하게 말이죠. 옷을 입어가지고 그냥 몸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몸을 굼뜨게 할 정도로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한 정도 그런 정도의 옷은 입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약물 종류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공부해야 될 거 많은 거 압니다. 그러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하실 약물들 있잖아요. 초기에서부터 잘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먹는 시간. 제가 대개는 이제 식후에 이제 권하고 식전에 이제 권하는 분도 있는데 식후에 먹으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덜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약을 먹었을 때 속이 거북한 것이 조금 덜 해요. 식전에 먹으면 빈속에 먹기 때문에 좀 속이 거북한 경우가 더 많지만 약의 흡수가 더 좋기 때문에 약효가 좀 더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해가지고 어떤 걸 택할지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고 결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 슬라이드. 생활 패턴에 따라서 식사를 갖다가 굉장히 불규칙한 사람들은 그 식후에 따라서 밥을 먹다 보면 약을 먹다 보면 아침밥은 10시에 먹고 점심밥은 12시에 먹고 저녁밥은 5시에 먹고 약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죠. 비교적 하루 시간에 따라서 이제 나눠서 먹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17시, 12시, 5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약을 갖다가 변경해서 시간 정해가지고 이제 주기도 합니다. 몇 번 복용하느냐. 가급적 적게 주려고 제가 노력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됩니다. 이게 부작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부작용이 흔한 게 약을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껍고 등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위를 갖다가 소위 얘기해서 깎는 것은 아닙니다. 위궤양을 만드는 것, 위염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증상만
읽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간 걱정을 하지 마는데 간 독성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개드리는 약들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약 먹고 부작용 나왔을 때 말이죠.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새로 약을 갖다 처방받았을 때는 약을 끊어보거나 약을 줄여서 부작용이 없어진 일 갖다 봐야 돼요. 꼭 약 때문에 약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봐야죠. 약을 먹었더니 먹을 때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약 때문에 그런 거고, 용량을 줄여 먹어봤더니 줄고 끊었더니 없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 약 때문에 그러한지를 갖다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그 말이죠, 그 새 약을 먹을 수 없으면 옛날 약을 먹고 있던 그런 경우라면 옛날 약을 일단은 드시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의뢰를 말이죠. 여러분들 의뢰를 갖다 예약을 해가지고 댁에 오게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날 그냥 오시면은 어떻게든 해결은 되고, 그때는 이제 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그 말이죠, 그 수요일 날 오후 뭐 이럴 때는 그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의뢰를 오시면 되고, 위급할 경우에는 영 불편할 경우는 응급실로 가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그 약의 부작용은 우리가 이제 약을 갖다가 이제 개발하잖아요. 개발하면 맨 처음에 이제 그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정말 환자한테 먹여도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적은 수의 이제 환자들한테 약을 이제 줘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큰 부작용 없는지를 갖다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은 환자들한테 약을 줘서 우리가 그 전에 나왔던 약보다도 효과가 더 있고 부작용은 그런대로 그 없는지 이걸 우리 검증을 하거든요.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약물이 나오는 겁니다. 검증을 해가지고 약물이 나오지만 드문 부작용인 경우에는 100명의 환자, 1000명의 환자한테 그 임상시험을 했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10,000명, 10만 명의 환자가 먹었을 때는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맨 처음에는 잘 모르던 부작용이 점점 눈에 띄는 경우도 있겠고, 오래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시판되는 약물들은 대부분 그 외국에서 이제 그 임상 연구를 마치고 또 적어도 몇 년 동안의 그 사용 기간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안전성을 알고 우리가 이제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경우에도 아직도 점차 그러한 부작용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갖다가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프로카폰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타스마라는 약인데, 이 약을 갖다가 개발할 때 맨 처음에는 간에 조금 이상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약을 갖다가 시판하고 나서 보니까 6만 명의 환자한테 투여를 했더니 2명인가 3명한테서 간의 독성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약회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독기구에서도 그렇고 약의 사용을 갖다가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내지는 시판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 약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지 않은 이유,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퍼골라이드 실라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거 20년 이상 된 약입니다.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동안 아주 잘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 약이 심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점점 증거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제약회사에서 나 그러면 안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약 갖다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타스마는 아직도 지금 부작용이 있지만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아직도 사용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부작용이 있긴 있지만 부작용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괜찮은 약이거든요. 좋은 약이거든요. 제가 그 이 약을 갖다가 몇 명의 환자한테서는 외국에서 약을 갖다가 애써서 비싼 돈을 주고 구해와서 쓰게 만듭니다. 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환자한테는 효과가 아주 좋지만 어떤 환자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약입니다. 그 시라스인 경우에는 이 약을 갖다가 판매하지 않으니까 이 제약회사에서 더 이상 뭐 혹시라도 말이죠, 환자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법적인 문제 생기면 자기 회사가 그러한 재판에서 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약을 안 만들게 됐어요. 제약회사는 편향됐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주 괴로워요. 이 약 효과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몇 명은 다른 대체약으로 바꿨지만 옛날만큼 좋지 않다고 말이죠, 저한테 불평한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명은 그래요. 대부분은 이제 다른 대체약을 바꿔가지고 그런데도 잘 지내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옛날 약만큼 좋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게 바로 약이거든요. 그 클로자리라는 약이 있어요. 역시 이제 같은 약인데, 이 약은 그 정신과 그 적인 증상을 일으킬 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헛게 보이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파킹 환자한테 쓰는 약인데, 효과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요. 헛게 보이는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정신이 아주 깨끗해지거든요. 그런데 드물게 말이죠, 이게 그 백혈구의 숫자를 갖다가 그 줄여가지고 가지고 뭐라고 할까, 면역성이 떨어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뽑아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저도 귀찮고 환자도 귀찮고, 환자 더 귀찮겠죠 뭐. 그러긴 하지만 쓰거든요. 이런 게 바로 약입니다. 약의 장점,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갖다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이를 갖다 우리가 해치고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이러한 파킨 치료의 현실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들에서는 없는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살펴가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약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아이디어한 약을 기다리다 보면은 몇 년 기다릴지 모르죠. 그렇죠? 약을 쓰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피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경계를 주는 거고, 경각심을 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갖다가 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더 좋은 신약은 신약 여러분들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신약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트라이를 갖다가 지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신약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시겠죠? 장점은 더 좋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 다음에 단점은 아직 검증받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비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갖다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비싼 약이 좋은 약이냐?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가장 좋은 약은 있느냐? 나에게 맞는 약이 가장 좋은 약이에요. 가장 좋은 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약이 가장 좋은 약이에요. 아까 그 부작용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여러분들 이제 결혼할 나이는 아니고 이제 며느리를 볼 나이일 텐데, 미스코리아가 가장 좋은 그러한 아드님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미스코리아는 아주 최고의 신부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아마 우리 아들한테 맞는 그러한 여자가 가장 좋은 며느리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 가장 좋은 며느리감으로는 또 집안마다 그 아들의 그 자제분에 맞춰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셔야 될, 약 이름 알고 복용 시간 알아야 되고, 효과, 부작용을 갖다가 잘 아셔야 되고, 다른 약을 복용할 때는 꼭 처방약 가져오시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약을 복용해도 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약을 복용할 때 파킨 약을 끊게 되는데 끊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약이 많다고 해서 말이죠. 많다고 해서 약을 갖다가 그동안에는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뭐 허리가 아파서 뭐 허리 아플 때는 내가 그 약을 먹느라고 안 먹었다 등등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약을 드시고 나중에 무슨 약을 먹었는지 저한테 와서 알려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위장약 같은 경우에 먹으면 안 되는 약들도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 드시는 그 약들 중에서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약을 같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약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맨 처음에는 그 약을 먹었을 때만 경과가 하루 종일 좋은데 그 다음 슬라이드. 시간 때문에 좀 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상태가 좋고 몸이 꼬이고 약효가 없고 말이죠.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여러분들 괴롭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효가 지나치거나 막 그럴 때 또 이제 몸이 꼬이고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될 수 있지만 약효가 날 때, 약효가 떨어질 때 또 몸이 꼬이는 막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참 아주 떨리는 건지 꼬이는 건지 약효가 있는 건지 약효가 지나친 건지 알기 어려워요. 그걸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걸 잘 얘기해 주셔야 제가 잘 그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그러한 치료할 수 있을지를 갖다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참 파킨슨 일기를 쓰는 걸 갖다가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외래에서 말이죠. 펠로우 전임 선생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구원학사도 그렇고 등등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일기 말이죠.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예도 보여드리고 비디오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경우에는 입원시켜가지고 이제 환자 1대1로 말이죠. 교육도 시키고 이제 그러는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나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들 하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인력이 말이죠.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최상한 것은 아니지만 비디오를 만든 게 하나 있어요. 한 20분 정도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을 의뢰 교육실이 있으면 좋겠는데 교육실도 없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 위해서 스페이스를 갖다가 방을 한 4개쯤 마련해가지고 한 방에서는 제가 환자를 보고 또 한 방에서는 이제 미리 예지를 하고 나머지 2방에서는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설문지 같은 걸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유가 있다면 이제 거기에서 수술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하고 해가지고 방이 4개나 5개쯤 되면은 좀 숨통을 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진료를 하겠는데 지금은 방을 2개를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주 참 엉망이에요. 또 신경외과하고도 같이 이제 진료를 갖다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 거리도 이제 짧지 않고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신경과하고 신경외과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또 재활학과도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하면 좋겠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그런 물리치료를 갖다가 바로바로 어떻게 하라고 말이죠. 다시 외래 예약을 찾지 않고 또 이제 비뇨기과 문제도 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뇨기과도 옆에서 같이 말이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선 사람은 저희들이야 어떻게 그냥 움직여서 움직일 수 하더라도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스페이스를 갖다가 좀 더 넓게 확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그러한 치료 정보를 갖다 제공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러한 파킨슨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 보여드릴 그런 비디오를 틀어줄 그런 공간이 없어서 우리 전 병을 알아봤더니 기껏 해봐야 7층에 좀 있다고 그래요. 7층에 휴의실이 하나가 좀 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7층에서 비디오를 갖다가 좀 오전 동안에 좀 계속 의뢰를 볼 때나 틀어줄 겁니다. 7층 7,321호 같은데 그 방에서 이제 파킨슨에 관한 여러 가지 비디오 말이죠. 특히 이제 이러한 일기 비디오를 갖다 보여줄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비디오들도 아마
틀어줄 수 있을 거예요. 뭐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하는 모든 사항들은 다 비디오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약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정확히 알아야만이 수술을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면 말이죠.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약물 치료를 하겠다고 괜히 숙제에서 오랜 시간 허비할 수도 있고 정말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수술할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기를 갖다 말이죠 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저도 잘 알아요. 쉽지 않은 건 잘 아는데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중요합니다. 이 일기를 갖다가 매일매일 쓸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쓸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오늘이 이제 대개 이제 평균쯤 되겠다. 그런 날을 잡아서 할 수도 있겠고 가장 나쁜 날을 잡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 좋은 건 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지내는 건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건 나쁜 것만 알면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있잖아요. 그 날을 정해가지고 그 하루 종일 어땠는지를 갖다가 적으시면 돼요. 30분마다 적게 되어 있는데 30분마다 들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아침 먹으면은 아침까지의 상태를 대충 알 수 있을 거고 점심 먹으면 점심때까지의 상태를 대충 알 수 있을 거고 저녁 역시 마찬가지고 주무실 때 역시 마찬가지고 대충 상태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대강이라도 적어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약의 종류, 용량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의 변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파킨슨병을 우리가 이제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다가 발견해요. 옛날에 이제 파킨슨병의 모르겠는 병 그것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이제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겠지만 치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소변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헛게 보이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잠자는 것도 문제가 되고 우울증도 문제가 되고 아픈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충동장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문지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는 이유는 그래요. 이게 왜 생기는지, 누구한테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새로 알게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생기는지를 갖다가 알아야 어떻게 조절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바쁜 외래 시간에 설문지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생기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약을 먹는 사람한테 생기는지도 알아야 되고 등등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되거든요. 어떤 이제 유전자적인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이에요. 맞아, 충동 구매 설문지 다 받아보셨죠? 그냥 물건 말이죠. 사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등등 도박도 있고 그다음에 성적인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창피해서 말을 못하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적으신 다 정상을 적으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 얘기해서 뭐하나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적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저한테 특히 이제 성격 문제를 갖다가 말이죠. 얘기가 시기가 곤란한데 거기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메모를 해오세요. 메모를 적어오시면 저도 프라이빗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적절하게 제가 대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강박도 과다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헛게 보이는 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좀 진행하신 분들한테 이제 대개 생기는데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거부터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거뭇거뭇한 게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보면은 없어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게 더 이제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맨 처음에는 이제 무섭지 않은데 점점 이것이 위협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파키는 약물을 갖다가 조절한다든지 내지는 이것을 조절하는 약물
클로자핀이 이제 대표적인 약물인데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정신기능 이상으로 이제 치매도 있고 이제 우울증도 있고요. 우울증도 맞아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막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에 맞는 그런 약물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신경 써서 배려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수면장애. 잠이 안 오는 거 말이죠. 나이가 드셔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굉장히 문제들이 다양하고 흔합니다. 잠 못 자는 것도 있지만 밤에 자다가 말이죠.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 치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요즘에 소문치하고 있죠. 아직은 적절한 그러한 대책을 갖다 못 세우고 있는데 지금 대책을 해봐야 그냥 무시하는 것 정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알아야 우리가 또 앞으로 이제 좋은 치료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졸리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물이 관계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감각 이상, 통증 흔히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자신의 증상으로 말이죠. 소변, 성기능, 아까 제일성 혈액 있죠. 저혈압도 있고 땀 나는 거. 여러분들 땀 나는 거 굉장히들 신경을 쓰시는데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한방에서 이제 기가 부족해서 등등으로 아마 생각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걸 갖다가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근데 땀 나는 건 흔한 증상이고 지금은 우리가 대체 대증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땀이 나면 땀을 닦고 이런 것밖에 없고 땀이 많이 나서 탈수가 될 정도면 물을 많이 드시는 거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하는 정도입니다. 아직은요. 앞으로 이제 뭔가 좋은 방안이 나오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일상생활에서 말이죠. 제가 안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안전. 여러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침실하고 화장실인데 여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두 군데를 갖다 제가 써놨어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교통사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방 안에서 어디 걸려서 넘어지고 침대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문턱에 걸려서 여기서 넘어져요. 방 안에서. 다른 데 나가서 지하철에서 옆에서 여러 사람들 말이 밀려가지고 넘어지는 거 그거보다도 방 안에서 화장실에서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각별히 조심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손잡이 잡고 손잡이 만들고 그 다음 슬라이드. 침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자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파키는 책자 있죠?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빨리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 아버님도 파킨병이 없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고관절 골절이 돼가지고 3개월 동안 말이죠. 꼼짝없이 누워 계셨어요. 타일에다가 거기다 물기가 있고 미끄러져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차하면은 여러분들 옆에 꼭 잡는 거 손잡이 만들으셔야 돼요. 공업한 바닥에다 깔으셔야 되고요. 귀찮다고 하루 놓치면 그만큼 하루가 더 위험한 겁니다.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요양관 고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소 잃고 나서도 요양관 고치지 않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정말 재앙을 부르는 그런 게으름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지금 여러분들 좋은 약 이런 걸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바라는 거나 우리가 바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물 연구로 이제 로티코티라 뉴프로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붙이는 그런 파스 있었죠. 그것도 지금 연구를 갖다가 지금 1단계를 지금 거의 맞춰가는 중이고 그 다음에 연장 연구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협조를 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막 연구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저 제약회사로서는 이제 약물도 무료로 공급해줘야 되고 이것도 뭐 연구비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협조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고 브라펙솔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미라펙스의 연구 좀 진행하고 있고 콤탄도 지금 연구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외국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정말 이 약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 부작용이 있고 정말 돈 값어치를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하지 않으시면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할 때 여러분께서 꼭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유전자 연구를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샘플을 많이 모아놔요. 19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정말 1900명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를 갖다 분석하는데 드리는 노력이 굉장한데 저희들이 필요한 게 또 정상인이에요. 정상인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필요는 꽤 됩니다. 부인들 피부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유전자를 갖다 연구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나이 성별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은 건강한 자녀분들은 효심이 지금은 아니지만 연령들이 대개 맞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대개는 이제 배우자분들이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치매가 없고 파킨슨병이 없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나가면서 말이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피를 뽑아가지고 정상이라고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외국에서 이제 연구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기다리다가는 우리 병을 갖다가 외국하고 우리하고 꼭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 병 갖다가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우리도 외국과 같이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믿고 우리가 세월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또 우리한테만 있는 그런 병들이 수도 있는 모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파킨 유전자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말이죠 발견 유전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유전자 중에 하나로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된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가 실제로는 가장 흔한 파킨슨 원인 유전자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서양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우리 일본에서 발견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또 이제 MRI를 갖다 말이죠. 제가 이제 정말 기회가 다 가지고 아주 운이 좋게 길병원의 뇌과학연구소에 이제 조다희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마 이 연구에 동참을 갖다가 제가 좀 해달라고 부탁드릴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사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은 서울대학병원 에서 찍은 이제 MRI 사진이고 오른쪽은 길병원 뇌과학연구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말이죠. 둘이 보이는 게 다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바라는 것은 이러한 MRI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파킨슨병에서 정상이라고 여러분들 눈의 얘기 들었죠.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말이죠. 우리가 기술이 좀 더 발달하면은 MRI를 찍어가지고 파킨슨병의 정도, 증상의 병이 있는지 없는지 내지는 질병의 정도를 갖다가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구해 오시면 바쁠 거예요. 저하고 얘기하는 거 말고도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증상을 갖다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갖다가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가 가져왔었는데 아래 보면 말이죠. 영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고 수술, 약물, 배려 문제, 증후군 이런 문제들 등등에 대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가졌었는데 보니까 이제 요통,
골다공증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또 공지가 나올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또 교육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못하시는 것은 도움을 받아서 하시고, 그러고도 어려운 거, 그러고도 위험한 것들은 하지 말도록 하시고요. 운동은 많이 강하게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갖다 강조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운동을 하자. 따라 하십시오. 자, 다시 더 크게 운동을 하자. 두 번째는 메모를 하자. 됐습니다. 두 가지면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저 파키슨 책자를 만든 건 말이죠. 의뢰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있는데 책자를 달라고 하면 드릴 겁니다. 이제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제 그 책이 이제 넘길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시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 책자는 의뢰해서 지금 나눠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은 지금 그게 이제 그 책에 보완이 돼서 새로운 책자가 나갈 겁니다. 제가 만들고 보니까 글자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가 다 소진이 되게 되면 바로 이어서 새로운 책자를 만들 거고, 그때는 좀 글자가 더 크게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시는 것은 새로운 책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네. 파킨슨병하고 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술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자, 파킨슨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두 발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술을 드시면 말이죠. 중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술을 드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위험할 수 있다 하시면은 그 이상은 마시면 안 됩니다. 파킨슨병의 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파킨슨병이 많은 경우에 중심을 잡는데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술이라는 짐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얹히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제가 양은 제한하지 않겠어요. 양은 어떤 분은 맥주 한 병을 마셔도 끄떡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맥주 소주잔을 한 잔만 마셔도 골라서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농담입니다만 최근에 그 왕뚜껑 황보라가 와인 한 잔 마셨더니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주량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취하는 용량은 절대 안 되고, 드셔서 다리가 풀려도 안 되고, 그 양의 절반으로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술을 드십시오. 술을 금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시게 되면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아시고, 그 위험을 동반하는 정도는 병의 진행 정도와 관계하십니다. 술을 안 마셔도 인생은 죽이는 수 있습니다. 그게 제 모토입니다. 저 이제 술 안 마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시죠? 저 몸이 불편하시는데 술 안 먹어요. 그래서 술 냄새만 맡아도 충분히 술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환자님 제 카페에 왔는데 36살인데 출근했고요. 저희 와서 지금 서울대학교는 1년 대학교 한 달에 한 번 맡고 두 달에 한 번 나가고 있는데, 내가 운동을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일주일에 5번을 꼭 보고 너무나 체중이 빠져요. 그래서 좀 식욕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잘 그렇게 입맛이 빠졌게 먹고, 그래서 나는 운동을 줄여라 하는데, 운동을 줄일 게 아니고요. 입맛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말이죠. 우선 먼저 코로 냄새로 맡고 입맛이 도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킨슨병인 경우에는 어떤 일인지 몰라도 냄새를 잘 못 맡게 돼요.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파킨슨 환자들한테 냄새 맡는 걸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냄새를 못 맡게 되면, 여러분들 코를 막고 한번 말이죠. 감기 걸렸을 때 한번 음식을 갖다 먹어보세요. 감기 걸려서 몸이 아파서 음식을 갖다가
맛있게 못 드는 경우도 있지만 냄새를 갖다 못 맡게 되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병에 걸렸을 때 우울증이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따님인 경우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음식을 갖다 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갖다 하시는 것은 우울증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식성에 도움이 되고 모든 게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너무 몸이 빠져서.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70kg 나가던 애가 지금 한 55kg. 55kg? 여자들이 정말 50kg 들라고 정말 돈 주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사람을 몰라. 자, 그 따지 말이죠. 40kg 이하가 되면 제가 걱정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쓰면서 TV를 보든가 운동경기가 보면 몸이 더 꼬이거든요. 많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부모는 안 되는 건가? 이상운동에 이제 이상운동이 말이죠. 약물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는데 약을 먹었을 때 이제 약이 이제 지나칠 때도 나타나고 약효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약효가 떨어질 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말이죠. 그거 말고도 신경을 쓴다든지 뭐 가만히 있을 때 뭘 할 때 말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변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는 것은 파킨슨 환자가 텔레비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텔레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야 되죠? 왜 앉아요? 운동하십시오. 예? 두 번째로는 지적인 활동을 하십시오. 텔레비 보려면 절대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책을 보세요. 눈이 좀 나빠지셔서 읽기 힘들겠지만 차라리 신문을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두 가지 면에서 제가 텔레비를 보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고 텔레비를 보시려면은 앞에 자전거를 타다 놓고 자전거 타시면서 자전거를 보세요. 제가 하나 발명품을 만들어야 됐어요. 파킨슨 환자를 위해서. 자전거를 밟아야 켜지는 TV 이걸 갖다가 제가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하시라는 얘기죠. 약을 먹는데 이렇게 시네들을 먹을 때는 좀 효과가 더 드물 같은데 퍼킨으로 바꾸고 조금 짧은 것 같거든요. 남은 약을 조금 먹어보니까 시네의 그 약을 그전에 조금 남아갖고 그걸 먹으니까 요즘 그거 이제 환자들마다 이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와서 얘기하십시오. 그럼 제가 약을 갖다가 바꿔드릴 겁니다. 어떤 환자들은 퍼킨이 더 좋다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 맞춰드릴 겁니다.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아주 발을 안 흔들어. 야, 너 신경 좀 발좀 흔들어라. 뭐 신경 안 써주는 말이죠. 자, 거기에 해결책은 없습니다. 운동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발가락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발가락이 잘 때요? 오그라들어요. 아니, 간지럽거든요. 발가락이 간지럽고 발이 말이죠 저리고 그리고 또 발이 말이죠 혼자 말이죠 자꾸 이게 경련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간지러운데 그거랑 관련돼서 약. 간지러운 경우에 이게 이제 대개의 경우는 말이죠 한쪽 발이 이제 증상이 심한 쪽이 이제 간지럽다기보다도 좀 저리거나 말이죠 조금 좀 속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양쪽 발이 발가락만요 저녁 잠잘 때만 다 벌레매를 갖고 돌아요. 걸어다니면 괜찮아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파킨슨병에서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냥 그러한 파킨슨병 없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쓰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하시면 저한테 어떻게 오라겠어요? 약 메모. 네. 메모를 해오십시오. 선생님 그거 잊어버리지 않게요. 네. 엄마가 나가면서 돌아서면서 아이고 하나 또 까먹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그게- 적어오십시오. 간지러운 거를 무좀인 줄 알고 치료를 받았거든요. 1년 정도요. 근데 무좀약 열심히 먹다가 계속 간지러워서 이 병이랑 알게 된 건데.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제 병원 어느 날이 2월달인데요. 2월달이에요. 예. 오면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지 말라고 와달라고 제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의료 환자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의 커패시티 100%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자궁제 때문에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외래를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막 그러한 치료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시면 저는 그걸 잘 만들 애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심한 사람한테는 조금 더 자주 오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조금 더 오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다들 불편하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공평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느 누가 자꾸 그걸 갖다가 남용하기 시작하면은 편리하게 만들려고 이제 하다 보면 남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말해서 잘 맞추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외래를 갖다가 방문을 해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약이 안 돼 있다고 가라고 하는 법은 없고 환자들 간호사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오세요. 예, 그건 뭐 저희들이 뭐 절대적으로 환자들이 왔는데 보낼 법은 없습니다. 아 잠을 하나도 못 자요. 네네. 예, 선생님 질문하는 건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하나씩요. 순서대로 할게요. 약을 받고 있는 데가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면 제가 수영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수영하다가 보면은 기가 떨어지는 것 같지. 지금 오늘 얘기하신 혈압인가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게 이제 그 뭐냐면 그걸 잘 적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수영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영하는 도중에 약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약을 먹을 시간이 돼서 그런 건지 그런 걸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안 그랬는데요. 네네. 자, 그 뒤에요. 네. 저는 안 그랬는데 요새 이제 잠을 자다 보면은 계속 잠꼬대를 하면서 꿈을 계속 꾸거든요. 네. 이것도 파킨슨병에서 오는 건가요? 그 파킨슨병이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상들이 좀 우리가 좀 새로운 걸 때가 많은 걸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꿈꾸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초기 증상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잠잘 때 요란하게 자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파킨슨병으로 가는 것들이 많다는 걸 갖다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냄새 못 맡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파킨슨 냄새 얘기했잖아요. 냄새를 갖다가 먼저 못 맡게 되는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요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꿈을 요란하게 꾸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치고 말이죠. 막 그런 것들이 파킨슨 병에 굉장히 흔히 있는 막 그러한 증상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저 옆에서 앉아있는 것이 현재는 그냥 치료 방법이고 위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 현재 치료 방법입니다. 예. 앞으로는 나아지겠죠. 앞으로는. 눈은 상관없어요. 눈이요. 눈이 나빠지느냐? 이 나이가 되면 말이죠. 백내장, 녹내장, 그다음에 또 그 원시 이런 거 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일단 그 안과적인 문제를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 파킨슨병에서도 말이죠. 에서도 약효가 있을 때는 눈앞이 환해지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눈앞이 어침침해지고 가물가물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도 어떤 경우에는 눈이 아니고 눈꺼풀이 자꾸 감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에요. 그다음 네,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74세신데 몇 년 전에 뇌파 수술을 하셔서 한쪽은 멈췄는데 잠깐만 다시 얘기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74세거든요. 근데 파킨슨으로 한 5, 6년 전에 뇌파 수술을 받아갖고 한쪽은 멈췄는데 다른 한쪽이 심하게 오셨는데 그리고 몸도 지금 너무 안 좋으신 상태인데 수술이 가능한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74세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요. 첫 번째로는요. 그렇죠? 연세 때문인가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74세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같은 74세라도 건강한 74세가 있고 굉장히 몸이 좋지 않은 74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정말 그 증상이 그 수술을 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증상들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예, 컴퓨터 전파하고 파킨슨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컴퓨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 그런데 왜냐하면 집중을 하면요. 집중을 하면 한 이틀간 집중을 하면
그 다음은 이틀만은 틀림없이 그 밤에 그 꿈을 그 허망하게 꾸는데 꿈을 험하게 꾸는지는 모르지만 컴퓨터를 하게 되면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정도의 일만을 갖다가 하도록 하십시오. 또 음식물 주의할 음식물 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의할 음식물 없습니다. 그 단백질을 피하는 막 그런 얘기가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드셔보시고 고기를 많이 먹을 때마다 약효가 줄어드는 것 같으면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가서 손을 쓰도록 하죠. 권장되는 그런 그 음식으로는 곡물류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드셔야 되는 겁니다.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고기를 갖다가 그 말이죠. 찾아 드실 건 없지만 일반 건강식을 드시면 그거 했기 전에 적당한 음식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내는 한 잔에 파키스탄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먹고 있는 약은 시네메트정하고 가나톤정, 콤탄정, 그리고 식후에는 리킴정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는 벽실 CR정을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압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걸어다닐 때는 어떻게 겨우겨우 그러는데 양치질을 할 때 이렇게 서서 예쁜가요? 양치질 할 때는 그냥 서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저기 양치를 여러 가지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이죠. 그 파킨슨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그 말이죠. 그 중요시하는 게 안정적으로 서서 걸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제가 왜 이렇게 못해드렸는지 그걸 갖다가 제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병이 그 막 깊어서 그런 건지 약물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는 뭐 다른 뭐 혈압 문제가 있어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 앞으로 질문 3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파킨슨병 중에 이제 자, 잠깐만요. 앞에 먼저. 몸이 이렇게 뜨겁고 차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파킨슨병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율신경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흔히 있는 증상이고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액순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것은 그냥 그 증상의 일부이고 약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자, 운동하십시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또 뒤에 분이네. 예. 파킨슨병은 일반적으로 특발성 병이 오시는데 특발성 파킨슨병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특발성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이죠. 가장 그 말이죠. 그 뭐 중요한 특발성 굉장히 그저 파킨슨에 대한 얘기는 복잡한데요. 가령 이제 그 파킨슨병의 원인이라고 되는 도파민 세포가 다른 원인으로 그 죽을 수 있거든요. 가령 뇌염 같은 경우에 의해서 말이죠. 이게 죽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발성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특발성 파킨슨병이 8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한테 기회를 더 드리죠. 다른 분. 좀 예민한 말씀입니다만 수명하고 관계가 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 말씀 들으니까 가속이 좀 붙는다 이런 진행될수록 가속이 붙어서 마지막에 좀 상당히 급격히 진행한다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속이 붙는다는 게 말이죠.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측정을 하냐고 문제입니다. 가령 사람이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 말이죠. 늙을 때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가속이 붙는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렇게 옳은 얘기 아닌 것 같고요. 수명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힘들 뿐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침이 마르고 그다음에 자꾸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물을 드셔야 되죠. 다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물을 적당량 이상 드는 것은 필요합니다. 변비를 갖다가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혈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 요인이 되시면 말이죠. 이게 탈수가 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적당히 드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오늘 조금 좀 미진한 점이 있겠지만 오늘 강연을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질 테니 그때까지 또 한번 질문 있으시나 그러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